우리나라 서울 도심 속에는 고층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보존되고 있는 문화유산 고궁들은 고층 빌딩들과는 너무나 다른 그림이지만 잘 어울려져 있는 모습이 매우 환상적이며 전통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숙정문, 지금은 멸실된 돈이문, 숭례문, 흔인지문 이렇게 4대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5개의 궁이 있는데 오늘은 이 5대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궁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순으로 건설되었으며 이 순서대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경복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경복궁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복궁을 가는 길입니다. 문도 있고요. 이쪽을 지나가서 쭉 가면 나옵니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 제1의 법궁입니다. 북으로 북악산을 기대어 자리 잡았고 정문인 광화문 앞으로는 넓은 육조거리가 펼쳐져 왕도인 한양 도시계획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창건하였고 1592년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졌다가 고종 때인 1867년 중건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주도한 중건 경복궁은 500여 동의 건물들이 미로같이 빼곡히 들어선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복궁은 임진왜란으로 불탔습니다. 그 후로 270여 년간 폐허 상태로 남아있다가 고종 때 중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긍정전, 경회로, 자경전 등을 남겨놓고 철저하게 파괴하였습니다. 다행히 본격적인 경복궁 복원 사업이 1990년 이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1차 복원 정비 사업을 끝낸 현재의 경복궁 모습입니다. 사업 기간 중 옛 조선 총독부 청사와 조선 총독부 박물관, 조선 총독부 미술관 등을 철거하고 일제의 철거를 피해 남아있던 건물 36동을 포함해 현재 총 125동의 건물이 들어서 고종 당시 500여 동의 25% 정도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경복궁 내에 일제 유산을 철거하고 조선 전궁의 기본 궁제를 완비하는 것이 1차 복원 정비 사업의 목표로 경복궁의 중심축은 대부분 복원되었고 앞으로의 복원은 그 뼈대에 살을 붙여 나아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차 복원 정비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문화재청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동안 254동의 건물을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복궁은 1395년 태조가 한양 도성 계획에 들어서며 창건된 조선 왕조의 법궁입니다. 유격 원칙에 따라 좌우로 종묘와 사직을 두고 그 중심에 궁궐을 세웠습니다. 광화문, 숭례문, 긍정문, 긍전전, 사정전, 강년전, 교태전을 잇는 중심 부분은 궁궐의 핵심 공간이며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대칭적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심부를 제외한 건축물들은 비대칭적으로 배치되어 변화와 통일의 아름다움을 함께 갖추었습니다. 왕과 왕비, 왕실 가족이 생활하는 거주 공간을 궁궐의 가장 안쪽에 두고 그 앞으로 왕이 신하들과 더불어 정치를 행하는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가장 바깥쪽인 외조에는 조정의 관료들이 업무를 하던 관청을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위험이 느껴지는 궁궐을 완성했습니다. 궁궐의 이름은 정도정이 시경의 한 구절에서 새 왕조가 큰 복을 누려 번영할 것을 의미하는 경복 두 글자를 따서 경복궁이라고 하였습니다. 궁궐의 이름은 물론 전각과 문의 이름도 유교적 이상을 담아서 정하였습니다. 이제 경복궁 안을 걸어다니며 중요한 공간들을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긍정전, 사정전, 경회루, 강령전, 교태전, 향원정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광화문입니다. 비오는 경복궁 도착했습니다. 경복궁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화문을 지나치고 갈 수 없습니다.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입니다. 세종 때 집현전 학자들이 나라의 위엄과 가르침이 널리 퍼지라, 즉 광피사표, 화급만방이라는 구절에서 광자와 화자 이 두 글자를 따서 광화문이라 하였습니다. 광화문 문로에는 종과 북을 걸어놓고 시각과 비상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10시경에는 종을 28번 울려서 통행금지를 알렸고 새벽 4시경에는 종이나 북을 33번 쳐서 통행금지 해제를 알렸습니다. 33번 종이 울리는 이유는 제석천, 즉 불교의 수호신이 이끄는 하늘세상인 도리천, 의역하여 33천에 닿으려는 꿈을 담고 있으며 나라의 태평과 국민의 편안함을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종시대에 접어들면서 광화문 앞길의 관아 배치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서원부 앞과 건너편에는 해치상을 배치하였고 거기에 노둑돌을 놔둬서 하마비 역할도 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해치상은 지금도 광화문 앞 좌우에 남아 놓여 있습니다. 대표소가 보입니다. 아찔하다. 웅덩이도 보여. 어떡해. 아찔하구나. 네, 흙 튄 신발도 찍어줄래? 신발에 흙이 벌써 다 튀었어요. 흰색 신발 미스. 마이 갓.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나도 싫어, 나도 싫어. 마이 갓. 저희는 지금 어디에 향하고 있죠? 매표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람 무료. 감사합니다. 결제 안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오, 세라 성공적. 표를 샀습니다. 들어가는 표. 흑내문과 긍정문을 지나 긍정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근정전은 경복궁의 정전으로 근정이란 이름에는 천하의 일을 부지런히 하여 잘 다스리다 라는 뜻이 담겨 있으며 상징적인 정치 행위의 공간이었습니다. 왕이 충성과 할애를 받고 법령을 공포하며 외교적 의전이 이루어지고 왕실의 중요한 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관리가 참여하는 조하와 조참도 있었습니다. 대조회라고도 부르는 조하는 정월 초하루와 동지, 그리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 등에 거행되는 대규모 의식으로 왕세자를 비롯한 모든 품계의 신하들이 임금을 모시고 할애를 드리는 행사이며 때에 따라서는 외국의 사신들도 참석했습니다. 조회의 두 번째 형태인 조참은 조화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의 의식입니다. 원래는 5일 조참으로 불리던 별칭대로 5일마다 열리는 행사였는데
조화가 열리는 초하루와 보름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월 4회 정도가 되었습니다. 조화는 근정전 앞마당인 조정에서 이루어졌고 조참은 주로 근정전 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정의 한가운데는 삼도가 놓여 있고 삼도의 양쪽에는 품계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조회가 있을 때 문관은 동쪽으로 들어왔고 무관은 서쪽에서 들어와서 자기 품계석 앞에 도열하였습니다. 건물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넓은 기단의 형식의 대를 월대라고 부릅니다. 월대로 오르는 계단 가운데에 용이나 봉황이 조각된 경사진 판석 위로는 국왕의 가마가 지나다녔습니다. 근정전 월대 간간에는 상서로운 동물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긍전전의 외부는 중층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는 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 한가운데에는 두 마리의 황룡이 구름 속을 날고 있는 장식이 있는데 용의 발톱이 7개입니다. 발톱이 4개인 용, 사조룡이 조선 임금의 상징이고 발톱 5개인 오조룡은 중국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867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7조룡을 긍전전 천장에 매달았습니다. 조선의 자주와 자존을 염원하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긍전전 중앙에 놓인 의자는 임금의 의자인 어좌입니다. 어좌 주변에는 단가가 있는데 단가란 왕의 위엄과 권위를 최대한 나타내기 위해서 왕이 앉는 의자 주변을 화려하게 장식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해와 달, 5개의 봉우리, 소나무, 폭포, 파도 등이 그려져 있는 1월 오봉도는 왕권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의도에서 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1월 오봉도가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긍전전 뒤에 있는 사정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정전은 왕의 집무실인 편전으로 최고 통치자인 왕이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하던 곳입니다. 다른 말로는 편전이라고 합니다. 사정전의 이름은 정도전이 지은 것인데요. 사정전이라는 이름에는 임금이 정치에 임할 때 깊이 생각하여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정전에서는 매일 상참과 경연, 윤대 등 일상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참이란 주요 관리들이 임금님을 찾아뵙고 정사를 보고하는 일이며 경연이란 임금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토론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세종대왕은 매일 하는 상참과 경연에 거의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사정전 내부 바닥에는 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에 양쪽에 만춘전과 천추전을 두어서 그곳에는 온돌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복궁의 특별한 장소인 경회로를 보겠습니다. 경회로는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연회를 베풀기 위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경회란 말에는 왕과 신하 사이의 덕으로 만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경회로는 왕의 초대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담장이 허물어져 있어 누구나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회로는 고종 때 주역의 원리를 담아 중건되었습니다. 2층의 누마루는 3단의 높낮이를 뒀는데 정중앙에 가장 높은 곳이 왕의 자리였습니다. 전각의 지붕에는 재앙을 막고자 흙으로 만든 동물 형상의 잡상을 올렸습니다. 잡상은 손오공 등 서유기의 등장인물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수는 정각마다 각각 다른데
경회로에는 궁궐 건물 중 가장 많은 11개의 잡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정전 뒤에 위치한 강령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령전은 임금님이 편하게 쉬시고 저녁에 주무실 수 있는 침전 공간으로 연침, 연거지소라고도 불립니다. 강령전 입구문은 향호문이라고 해서 오복을 향해 들어가는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복이란 장수, 부유, 편함, 덕을 닦음, 천명을 다 살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강령전은 궁궐의 정중앙에 두었습니다. 임금의 침실도 오물정자 모양으로 하여 가운데 방을 나머지 8개의 방이 둘러싸도록 하였습니다. 가운데에 위치한 방이 임금의 방이고 8개의 방은 8개를 상징합니다. 방과 방 사이에는 모두 문을 만들어 두어 서로 통하게 하였습니다. 또 가운데 마루 쪽의 문은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문을 들어 올려 시원하게 바람을 들이고 겨울에는 문을 내려 따뜻하게 지내기 위함입니다. 강련전과 교태전은 용마루가 없는 무량각 지붕입니다. 무량각 지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많은데요. 아마 왕과 왕비가 주무시는 공간을 다른 정각과 뚜렷하게 구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태전입니다. 교태전은 왕비의 침전입니다. 이곳에서 왕비는 내명부의 수장으로서 궐 안의 살림살이를 총지휘하였습니다. 교태전으로 들어오는 문 입구는 양의문입니다. 양이란 음과 양, 남과 여를 말하기도 합니다. 왕의 기운과 왕비의 기운이 결합하여 훌륭한 아들을 낳아달라는 기원이 담겨있는 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태전은 대청을 기준으로 2개의 방이 있습니다. 왕비는 주로 서운돌에서 생활을 했고 왕과 동침할 때는 동원돌을 사용했습니다. 교태전 뒤에 위치한 아미산 화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화계라고도 불리는 아미산이라는 화단입니다. 계단식으로 화단을 만든 것을 화계라고 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수조들을 생각해 신선의 공간 또는 관념적인 공간입니다. 현재 4개의 굴뚝이 서 있는데 육각형으로 된 굴뚝벽에는 덩굴무늬, 학, 박쥐, 봉황, 소나무, 매화, 국화, 불로초, 바위, 새, 사슴 등의 무늬를 조화롭게 배치하였으며 장수와 부귀를 상징하고 화재와 악귀를 막는 상서로운 짐승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향원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이 있어, 구멍.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구멍. 굉장히 오래 걸었거든요. 보물 1761호인 향원정은 정육각형 모양의 2층 정자로 1867년에서 1873년에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못앞 인공섬에 지어져 건천궁에서부터 취향교라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고족은 이곳에서 종종 산책을 즐겼다고 합니다. 향원지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전기가 발생한 곳입니다. 1887년 당시 향원정의 발전 설비는
동양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16개의 촉 광열등을 자그마치 759개나 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깃불을 물이 만드는 불이라고 해서 물불, 깜빡깜빡 거린다고 도깨비불, 꺼졌다 켜졌다 한다고 건달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경복궁 투어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